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부터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감기는 온도보다는 습도에 조금 더 민감한 바이러스 질병이다 보니까 습도 조절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비후, 그러니까 인후 쪽, 그러니까 목 쪽이 이렇게 건조하면, 바이러스가 좀 침투하기 더 쉬워요. 그래서 물 좀 많이 드시고, 카페인 같은 거는 구강을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서 드시고, 좀 연하게 카페인 좀 드시면 될 것 같고, 물 꼭 많이 드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래 찬물은 찬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 원래 얼죽아라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얼죽아 드시면 겨울에 안 좋아요. 얼죽아 먹는 게 아니야. 얼죽아 먹다가 얼어 죽어요, 진짜. 얼죽아 드시는 분 있거든요. 얼죽아 먹다가 진짜 얼어 죽으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다 좀 조심하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한 번에 쭉 빨아 먹잖아. 한 3번 빨면 없던데, 나는. 3번 아니야. 한 2번 이렇게 쭉 빨면 없던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저는 뜨아만 먹습니다. 뜨아만. 그래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몸이 되게 아플 때가 있었는데, 예전에 제 일을 하다가 아프니까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한번 쓰러진 적이 잠깐 있었는데, 아프고 나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살 12kg째 빠지고 있습니다. 살 12kg 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인물이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유튜브에 보면 콩콩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 나는 합격한 것 같은데 왜 이분은 잘생겼지라고 하시는 분 연락 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댓글을 봤는데,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살 뺀 게 효과가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좀 그런 댓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금융론 할 거고요. 금융론 뒷부분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앞 시간에 금융론을 했었고, 이제는 금융론에 관한 강론 중에, 즉 안에 세부적인 항목 중에서 증권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증권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개념 이해 위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것들 위주로, 그리고 개념 용어 정리하고 문제 풀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어려운 거 없으니까는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출발합니다. 자,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금융론에서 증권입니다. 352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부동산 증권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요거는 거기 지금 168페이지 펴주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168페이지 쭉 넘어오셔서, 죄송해요. 368페이지. 죄송해요. 368페이지까지 넘어오시면 돼요. 요거 증권은 352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이라서 368페이지까지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기출 적혀있죠. MPTS 적혀있죠. 그 밑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제가 쓰라고 말씀드린 것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부동산 증권 들어가기 전에 증권에 대한 용어를 정리를 먼저 할 거예요. 용어 정리를 먼저 할 건데 어렵지 않아요. 저만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요게 뭐예요? 에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셋. 에셋이 뭐냐면 여러분,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자산. 혹시 이거 기억나요? 저기 앞에 보면 우리 3번 생소상 한 거 있는데 기억나요? 뭔데요, 그게? 그게 기억이 안 나.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내가 술이 물 같다 하면서 환자 위칸 했던 거 기억나죠? 거기에 위에 보면은 3본 생소상 했던 거 기억나죠? 혹시 기억나요? 3본 생소상이 뭔데요? 경제적 개념이잖아.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있는 경제적 개념이고, 그 경제적 개념의 5가지가 3본 생소상이고, 거기에 첫 번째가 자산이잖아. 자본이고, 생산 요소고, 소비재고, 상품이고. 첫 시간에 오셨던 분들 이거 기억날 텐데, 환자 위칸 했던 거, 술이 물 같다 했던 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개념, 경제적 개념의 3본 생소상, 자산. 당연하지. 자산도 돈이고 자본도 돈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 개념이겠지. 그쵸? 내가 뭐랑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자연이랑 헷갈리지 말라 그랬지. 자연은 뭔데?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인 거죠.
그쵸? 환장 위익한 환경, 자연, 위치, 공간이겠죠. 그쵸? 그 뜻이에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asset,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미응 자산이라는 거 있죠. 미땡 자산이라고 있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네, 그게 그 뜻이에요. 미땡 에셋이라는 회사가 있죠. 실제로. 그 뜻이에요. 당신의 자산을 앞날에 이렇게 불려주겠다 이 뜻이에요. 현재 말고 과거 말고 언제 미래에 그 뜻이에요. 그래서 미땡 자산이에요. 미땡 에셋이에요. 그 뜻이에요. 뭐가 어려워? 그쵸? 그리고 요건 하나 어떡 하나인데 죄송합니다. 요게 모기지라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 혹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2008년도에 있었는데 세계 경제 금융 위기를 강타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미국에서 신용도가 안 좋은 분들 그러니까 원래 프라임, 알트 그리고 이렇게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신용도가 안 좋은 분들 그러니까 고정된 수입이 약간 불안정하신 분들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뭐를 담보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거지. 근데 그 빚을 그 사람들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았겠지. 서브프라임이니까는. 서브가 무슨 뜻이냐면요. 밑에 아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브웨이잖아. 길 아래 가잖아. 그게 지하철이라고. 서브가 이렇게 뭔가 아래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프라임급이 안 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그랬다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했다가 서브프라임에 계신 분들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연쇄 도산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게 금융위기의 가장 쉬운 설명이에요.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 너네가 일정한 수입이 약간 좀 불안정하고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못 갚으면서 집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집이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연쇄도산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예요. 영어는 생각보다 되게 직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뜻만 알면 해석하기 되게 편해요. 지금 계속 영어 나올 거거든요.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감 잡으셨죠? 자,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 저당이라는 뜻이에요. 저당이라는 뜻인데 특히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배우니까 주택에 관련된 것만 저당인 거예요. 이해됐죠? 감 잡으셨죠? 뜻은 몰트는 죽은 거고 게이지는 돈이라는 뜻이라서. 근데 이거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모기지가 저당이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세 번째, back이에요. back이라고 얘기하고 ed를 붙여서 과거형으로도 쓰는데 이게 담보라는 뜻이에요. 담보. 그러니까 이거 말고 해줄 수 있는 플랜 B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뭔가 있다는 거지. 원래 그 백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내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를 담보로 돈을 빌리잖아요. 내가 뭘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저변에 까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감 잡으셨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securities라고 복수형으로 이렇게 쓰는데 ty를 is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냥 증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의도 증권가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특히 이렇게 많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ty라고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이건 복수형이라서 제가 is1을 넣은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bond 요거는 그냥 채권이라서 하나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sset은 자산이고요. 모기지는 저당이고요. back은 담보고요. securities는 증권이라고 하고요. bond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일단 이렇게 용어 정리 한번 하고 뒤에 내용 들어가서 보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제가 부동산 금융을 할 때 그쵸? 금융의 종류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종류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지분금융 기억나세요? 부채금융 기억나세요? 매자닌 금융 기억나세요? 네, 지분금융에 뭐 있었어요? 신, 조, 리, 증, 펀 요거 5가지가 있었죠? 맞아요? 그렇죠?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한국말로 하면 부동산 투자회사, 증자, 펀드,
실제로 리츠는 나중에 그 혹시 주식 하시면 쳐보시면 바로 나와요. 뭐 K탑 리츠라든지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리고 그 회사의 그 안에 그 재무제표나 이렇게 어떤 상태인지 보시면은 그냥 부동산 투자회사로 나와요. 실제로 나와요. 리츠라고 쓰고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잘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좀 있어 보이고 싶은가 봐. 그래서 안 써도 나오고 부채금융은 이거 두 개 빼고 나머지 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근데 여기서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MBS랑 ABS랑 제가 요건 나중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뒤에서 MBS랑 ABS 설명드릴 거예요. 부채증권, 부채적 금융. 그리고 메자닌 금융에 뭐 있었어요? 신전 후 요거 있었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 사채, 후순위 대출 우선주 요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중 부채 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라고 얘기하면 요거 9가지 빼고 고르시면 된다 말씀드렸죠. 그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쉽게 문제를 내려 그러면은 다음 중 요 메자닌 금융하고 지분 금융에서 낼 거고요. 왜냐면 요거 5개만 외우면 한 개 아닌 거 고르면 되잖아. 다음 중 메자닌 금융이 아닌 것은 그러면 요거 4개 빼고 아닌 거 고르면 되잖아. 근데 부채 금융을 골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 9개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금융에서 가장 쉽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부채 요 금융에서 MBS를 좀 힘줘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다 설명드릴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금융에서 증권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금융의 아파트 뒤에 이제 증권 파트, 그러니까 파생돼서 나온 거지. 파생돼서 이렇게 늘어나서 나왔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도 안 어렵냐면 보세요. 부동산 증권의 종류는 요건 2가지만 보면 돼요. 뭐만 보면 된다고? 2가지만. 지분이랑 부채랑. 지분 증권이랑 부채 증권. 메자닌 증권은 없는 거지. 메자닌은 금융에서만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럼 보세요. 지분 증권 3가지가 있어요. 쌤 뭐 있어요?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거는 뭔데 쌤? 이거는 증권이에요 라고 쓰면 되지. 어떤 증권? 지분 증권. 되셨어요? 이 뜻이에요. 감 잡았죠? 자, 그리고 수많은 부채 증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부채 금융에 나왔던 것들 다 부채 금융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2개를 뽑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MBS가 뭐예요? 쌤 얘기하면은 저당 담보 증권을 MBS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아까 다 말씀드렸죠. 저당 담보 증권, 모기지 back securities가 저당 담보 증권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자산 담보부 채권이니까는 이거는 에셋이겠지 당연히. 미땡 에셋 내가 했잖아. 그거.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ABS가 MBS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더 큰 개념이 쌤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얘가 더 큰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ABS 속에 MBS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거지. 근데 얘는 뭐만 한다고? 저당 담보, 즉 주택 저당 담보 증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이것만 알면 되겠네? 그쵸? 다른 거 없이 우리 이것만 알면 되겠네. 그쵸? MBS만 알면 돼요. 네, 이것만 문제에 나오니까. 아시겠죠?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ABS는 모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다 담보로 해주는데 그 중에 MBS는 주택 저당 담보를 가지고 증권을 발행하는 거라고. 감 잡았죠?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어요. 자, 종류가 이거 2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그 MBS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 보러 갈게요. 오케이? 주택 저당 담보 증권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4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MPTS라고 지분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MBB라고 해서 채권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MPTB, CMO 혼합형이 이렇게 있어요. 총 4가지가 있는데 1번 지분형, 2번 채권형, 3번과 4번은 섞어놓은 혼합형.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나뉘는 거고, MPTS가 있고요, MBB가 있고요, MPTB가 있고요, CMO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정리 좀 해보죠. 자, 우리 부동산 증권 넘어왔어요. 자, 쌤, 부동산 증권의 종류에는요,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이 있는데요. 지분증권은요, 신조리 스톱. 왜? 지분금융이 신조리 증권이고, 지분증권으로 넘어오면은 신조리에서 그만. 감 잡았죠? 그리고 부채금융은 매자닌 금융과 지분금융을 빼고 모두 다인데, 부채증권으로 넘어왔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죠. MBS랑 ABS인데 그 중에서 개별적으로 문제를 나올 수 있는 게 MBS 하나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 MBS 속에 쌤 뭐가 있어요? MPTS가 있고 MPB가 있고 MPTP가 있고 CMO가 있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MPTS는 지분 형태고요. MPB는 채권 형태고요. MPTB랑 CMO는 혼합형, 섞여있는 형태네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요거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페이지를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페이지를 374페이지 보시면 되세요. 374페이지. 374페이지 보시면 되세요. 374페이지 보시면 되고,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뒤에 가서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알고 가자고. 알고 가자고. 오케이? 자, 지금은 되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단순하게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만 외워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몰라도 돼. 풀 수 있는데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야, 뭐 그렇게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최고로 문제를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 점수를 놓쳐요. 이거 한 문제도 몇 점이에요? 2.5점이에요. 맞죠? 계산 문제도 2.5점이고요. 저 앞에 있는 다음 중 매자닌 금융이 아닌 것은도 2.5점이에요. 이 문제의 배점이 5점이라면 모든 거 다 설명드리겠지. 근데 역시 배점은 2.5점이에요. 되셨죠? 오케이. 뒤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이것만 보고 가자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당을 왜 잡아요? 한번 물어보죠. 저당을 왜 잡아요? 돈 빌려주는데 네가 이 돈을 못 갚을까 봐 싶어서 내가 현물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저당을 잡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자동차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당권은 뭐랑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요. 채무 불이행 위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고 봐도 돼요. 감 잡으셨어요? 저당권은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다. 원리금 수취권은 말 그대로 원리금 수취권이겠죠. 원금과 이자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누구한테 가느냐, 이 뜻이에요. 감 잡았죠? 그리고 위험 부담인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조기 상환 위험 부담이에요. 제가 저번에 자꾸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은행에 1억을 빌렸어. 금리 얼마로? 6%로. 그럼 6%를 빌리면 1년에 얼마 나가요? 600만 원 나가죠. 1억을 빌렸으니까. 그쵸? 그럼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돼요? 600 나누기 12 해봐요. 50만 원이잖아. 50만 원. 그럼 한 달에 50만 원씩 내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을 빌려서 이렇게 50만 원씩 주고 있는데 1월 달에 50만 원, 2월 달에 50만 원, 3월 달에 50만 원 주고 있었어요. 은행에다. 근데 갑자기 내가 6월 달에 로또가 됐어. 근데 1월 갚았어요. 그럼 은행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왜요? 은행 이미 나는 돈이 넘치는데 나는 너한테 받을 이자만 600이었는데 너의 이자가 300만 원만 들어오고 나서 끝났단 소리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좋냐고 물으면요.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기상환 안 해보셨죠? 조기상환 하러 가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수수료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요. 그들이 뒤에 300만 원을 더 벌었어야 되잖아. 원래 7월에 50만 원, 8월에 50만 원, 9월에 50만 원, 10월에 50만 원, 11월, 12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300만 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가 돈을 빨리 갚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갑지 않다고요. 감 잡으셨어요? 내가 돈이 한 100억이 있어. 너 친구가 빌려달래. 1억 빌려줬어요.
나한테 그 1억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야 내가 6% 줄게 1억만 빌려주라고 얘기하면서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매달 50만 원씩 월세 받으면 되죠. 돈 빌려준 거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친구가 6월달 1억을 갚겠대요. 난 좋아요, 싫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리잖아.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겠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이 만약에 무제한으로 있어, 은행처럼. 근데 1억을 빌려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걸 하나의 개인만 생각해서 그렇잖아. 1억 빌려주고 1억 빌려주고 1억 빌려주고 1억 빌려주고 1억 빌려줬는데 50만 원씩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 있어요. 원금을 제외한 추가 수익이 있었다고. 내가 이거보다 돈을 못 번다고, 쉽게 말하면은. 내가 투자를 해봤자 2%밖에 못 번다고. 근데 여기 6%를 벌고 있잖아. 그러면 이분들이 돈을 빨리 갚으면 어떻게 돼요? 손해잖아. 감 잡았어요? 그거를 조기상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감 잡았죠? 자, 그리고 볼게요. 자, 은행에 갔어. 저 조기상환하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콜이에요. 콜. 조기상환 콜 이 뜻이에요. 조기상환 콜. 그러니까 조기상환 내가 할 건데 너 받을래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요. 얘는 콜 방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소리지. 응. 그러니까는 내가 앞으로 받을 300만 원의 이익에 대해서 내가 포기했는 소리라고. 감 잡았죠? 그리고 얘는 지분이어서 담보도 가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가요? MPTS가. 감 잡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분형이에요. 지분형. 감 잡았죠, 여러분? MPTS는 어떤 형태냐면요. 지분 형태라고, 지분 형태.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분은 만약에 하게 되면은 수익이 클까요, 작을까요? 수익이 더 크죠? 뭐보다? 밑에 있는 MBB 채권보다. 감 잡았어요? 그래서 기간도 짧고 수익도 커요. 대신에 뭐가 크겠어요? 수익이 크면 뭐가 커요? 위험이 크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모든 투자에 먹히는 가장 되게 이렇게 그 명언 같은 이야기죠. 그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저당권도 투자자가 가져가고, 맞죠? 원리금 수취권도 투자자가 가져가고, 그리고 조기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 야 내가 조기상환 할게라고 얘기했을 때 투자자가 조기상환 한다고 신청한 거에 대해서 안 받는다고 그냥 죄송해요. 조기상환 하겠다고 얘기할 때 야 나 앞으로 300만 원 더 받을게라고 보낼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콜방어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거고 초과 담보 당연히 없겠죠. 왜? 내가 이미 지분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무슨 담보가 필요해. 감 잡았죠. 그리고 MBB 요게 채권형이거든요. 채권형인데 뒤에 가서도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MBB는 채권형이니까 지금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수요, 발행, 기관, 투자자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책임은 MPTS 누가 진다고? 투자자가 진다고. 감 잡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MBB는요. 누가 다 책임을 지냐면 얘 발행 기관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케이? 왜? 얘는 채권이고 그리고 채권은 뭐가 생긴다고요? 이자가 생기잖아. 그래서 얘한테 이자만 주고 다 지가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감 잡았어요? 여러분 지분은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어렵나요? 자, 주식을 해서 제가 그 유가증권을 사보면 우리한테 뭐 줘요? 배당 주죠. 그게 지분형이라서 그런 거예요. 지분형은 배당을 받고요. 채권형은 이자를 받아요. 그게 가장 쉬운 논리죠. 여러분, 그럼 보세요. 제가 저번에 맨 처음에 설명드릴 때 지분이 뭐라 그랬어요? 지분은 내 거 팔아서, 내 집 팔아서 자기 자본을 마련하는 것을 지분이라 그랬고, 채권은 은행 가서 돈 빌려 오고 이자 주는 걸 채권이라 말씀드렸죠. 그렇죠? 맞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는 MBB는 채권 형태로서 모든 책임을 다 발행자가 지는 거예요. 발행자가. 그리고 얘한테는 이자만 주는 거지.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발행기관인 얘가 진다고요. 그러다 보니 얘가 콜방어가 되냐고요? 네, 된다고요. 내가 조기상환 할게라고 했을 때 아니 조기상환 하지 마라고 얘기한다고. 우리는 안 받을게. 오케이? 그래서 담보도 필요
합니다. 일단은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뒤에 가서 또 다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다 쪼개서. 일단 감만 갖고 계세요. 자, 요거 두 개는 혼합형인데요. MPTB랑 CMO는 혼합형인데요. 저당권만 발행자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누가 가져가냐면 다 투자자가 다 가져가요. 오케이? 그리고 콜방어도 안 되고 안 되는데 CMO는 장기에 가능해요. 일단 들어만 두세요. 되고 초과담보는요. 얘와 얘의 중간이라서 세모로 그려드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암기 코드 넘어가시죠. 일단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 여러분 보세요. MPTS죠. TS. 맞죠? TS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원래 영어에 S를 붙이는 경우가 복수형이라 그래서 그것들이 많을 때 뒤에다 S를 붙여요. 맞죠? 그렇게 배우셨죠? 그러니까 S 붙는 거는 복수형이고 그것이 많을 때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럼 TS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이 다 투자자한테 있어요. 이거 T잖아, T. 다 투자자에 있어요. 감 잡았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MPTS의 중요한 게 TS라고. 그러면 투자자들이잖아. 그 뜻이에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MPTS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투자자. 왜요? TS니까. 투자자들이니까 다 투자자가 지는 거야. 투자자. 맞죠? 그리고 콜방어도 안 되고 초과담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네가 지분 가지고 직접 하고 있잖아. 감 잡았죠? 자, 두 번째. 요건 채권형이니까 BB 나오죠. BB. 요건 친절하네. 다 써줬네. 얘는 B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다 발행자가 뜨는 거지. 발행자가 뜨는 거지. 그리고 콜방어도 되고 초과담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거지 같죠? 미안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미안합니다. 뒤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이 준비되어 있어. 지금 나한테 지금 제가 미쳤나, 죄송해요. 제가 미쳤나,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있잖아요. 뒤에 설명 다 드릴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설명 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만 외워도 안 틀린다고. 그리고 평생은 안 까먹는다고. TS. 그 샴푸 있던데. 그쵸. 저는 그거, 이게 떠올라요. MBS 지분형인데, 이거 TS는. 그래서, 예, 투자자, 초과담보 안 되고, 콜방 안 되고, 초과담보 안 되고, 이거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 뜻이에요. 그럼, 투자자들이네, 이 생각이 난다니까, 저는. 그쵸. MPTS. 그게 다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콜방어도 안 되고, 초과담보도 없겠죠. 채권형이니까 MBB 나죠. BB 크림 바르고 왔단 말이야, 오늘 아침에. 여러분 좀 이뻐 보이려고. 다 발행자인 거지. 컨실러 좀 찍어 발랐어요. BB 바르고 컨실러, T존에 컨실러 덮었어요. 뭐가요?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BB라고 해서 요거 다 발행자가 책임지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나도 싫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평생을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보다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벌리지 않을까요? 그 뜻이에요. 내가 직접 투자한 거고 이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잖아. 그럼 내가 직접 투자한 게 돈 많이 벌겠어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돈 많이 벌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지분은 작은데 같은 돈이었을 때 투자했을 때 수익이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같은 조건을 봐야지. 그렇죠. 내가 1,000만 원을 집어넣고 내가 투자한 것과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득 받는 거 누가 많이 주겠어요? 돈 빌려간 애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걔가 번 거에서 떼서 이자 주겠지. 그냥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잖아. 감 잡았어요? 그 뜻이고 이건 MPTB랑 CMO는 혼합형인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얘는 T도 있고 B도 있네요. 맞죠? 맞죠? 근데 얘는 발행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저당권에만 발행자가 있고 나머지는 다 T라는 거지. 뒤에는 다 투자한 거고. 얘도 콜방어가 안 되고 얘는 초과담보는 얘와 얘의 중간 형태는 거예요. CMO랑 MPTB는 같은 소리예요. 같이 혼합형이니까 CMO는 다계층 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다시 한 번만. 여러분, MPTS는 누가 다 책임진다고? 투자자. 맞죠? 콜방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초과담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MBB는 누가 다 책임진다고? 누가 다 가지고 있다고?
발행자. 맞죠? 콜방어 돼요? 네. 초과담보 있어요? 네. MPTB. 그래서 MPTB는 T도 있고 B도 있는데 이 B 있는 게 먼저 나와야 돼요. B가 먼저 나와야 돼요. B가 어디에 있냐면은 저당권에 반드시 발행자가 있다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 문제를 냈어. 그러면 MPTB를 가지고 이걸 막 섞어서 낼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던데. 왜냐면 TS는 외울 게 없잖아. 다 투자자니까. MBB도 외울 게 없네. 왜? 다 발행자니까. 근데 혼합형 넘어와서 MPTB에서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저당권밖에 안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당권만 딱 가지고 있고 원리금 수취권에 딴 걸 다 뒤로 보내버린다고. 나중에 용어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 자꾸 낸다고. MPTB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고. 그러면 MPTB는 저당권은 투자자가 가지고 조기상환 위험 부담은 발행자가 가진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 그럼 보세요. MPTB니까 T도 있고 B도 있어요. 맞죠? 근데 하나만 봅시다. 자, 요거 외울게요. 저당권만 발행자가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혼합형에서 발행자가 가지는 건 뭐다? 저당권이다. 저발. 이발 말고 저발. 아시겠죠? 요렇게 일단 기억해 주세요. 요렇게 하고 제가 뒤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출발합니다. 진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던 이 TS 보이죠? TS 보이고 BB 보이죠? 요거 두 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MPTS의 뜻이요. 모기지 Pass Through Securities라는 뜻이에요. Pass Through라는 뜻이에요. Pass Through. 이게 PT가 Pass Through라는 뜻이에요. M은 다 모기지라 상관이 없어. 그래서 Pass Through Security라는 뜻이라서 Pass Through. 여러분들 왜 그 남자분들 축구 좋아하셔서 아시겠지만 Through Pass라는 거 아시죠? 네, 그게 뭐냐면요. 이게 김민재 수비수가 공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그 가운데를 거치지 않고 손흥민한테 바로 주는 거예요. 공을 거치지 않고. 그 뜻이에요. 패스 스루예요. 그래서 이 스루가 꿰뚫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뜻이라고. 그러면 패스 스루,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통과해버린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모기지가 패스 스루 모든 걸 뚫고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고요? 얘한테까지 간다고. 얘를 거치지 않고 수요자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게 있는데 얘가 얘한테까지 바로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MPTS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는 되게 직관적이라니까. 오케이? 그래서 pass through니까는 바로 수요자에게서 발행자를 거쳤다가 얘한테서 태클 안 걸리고 얘한테서 제지 안 당하고 투자자까지 쭉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모든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투자자가 지겠지. 맞아요? 그 뜻이에요. 모기지 패스 스루 시큐리티스하고. 그래서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저당권이 나와 있죠. 맞죠? 누가 가져가요? MPTS의 저당권을 누가 가져가요? 투자자가 가져가요. 맞죠? 맞아요? TS는 투자자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헷갈릴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MPTS 얘기했어. 쌤, 투자자. 헷갈리지 마. MBB 이미 나왔잖아. 그럼 발행자 하면 되겠지. 맞죠? 자, 거기서 그럼 보세요. 자, MPTS의 저당권을 누가 가져간다고? 투자자. 맞죠?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가져간다고? 그 뜻이에요. 패스 스루잖아. 그래서 발행기관을 거치지만 얘한테 뭔가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바로 다 넘어간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얘가 저당권도 지가 가지고 있고 원리금도 지가 다 가져가고 돈을 가져가니까 조기상환에 대한 위험도 지가 지는 거고 그래서 콜방어도 안 되는 거죠.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MPTS에서 S예요. 여기서부터 넘어온 증권이 다 이쪽으로 다 넘어온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뭘 제공했겠어요? 발행기관에다가 집을 제공했겠지. 얘는 뭐 했겠어요? 돈을 빌려줬겠지. 그러면 얘는 이 수요자가 준 집에 대해서 증권을 만들어 가지고 얘한테 넘겼겠죠. 그게 저당권이잖아. 맞지? 얘는 주택을 제공했고 얘는 캐시를 줬겠지. 돈이라 쓸게요. 현금을 쓸게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돈이 필요해. 그래서 주택을 저당 담보로 내가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럼 만든 이 저당권을 투자자가 사주면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무제한으로 가능해요. 투자자가 사주기만 하면. 근데 사주냐 안 사주냐? 안 사주죠. 안 사주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거예요. 감 잡았어요? 그래서 요 발행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저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저당권을 투자자한테 파는 거야. 감 잡았어요? 그래서 투자자는 MPTS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투자자가 지는 거예요. 모기지 pass through securities니까. 오케이? pass through 어디까지 간다? 끝까지. 수요자에게서 발행 기간을 지나서 끝까지 어디까지? 투자자까지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볼게요. 아까 제가 MBB라고 나오면 무조건 발행자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MBB는 발행 저당권을 누가 가진다고요? 발행 기관이 가지고 원리금 수취권도 발행 기관이 가지고 이게 MBB예요. 모기지 백본드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백본드, 본드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채권이니까 얘한테 뭐만 주면 돼요? 이자만 주면 되지. 모든 걸 다 발행 기관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 스톱이라는 거지. 그럼 얘는 뭐 했겠냐? 얘는 돈은 빌려줬겠지. 근데 모든 권리랑 권한을 다 발행 기관이 가지고 있고 얘는 백본드, 즉 담보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지. 아시겠죠? 수익이 클까요? 작을까요? 수익이 작겠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죠? 왜냐하면 지가 지분이 아니니까. 지가 채권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그 뜻이에요. 모기지 백본드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내가 조기 상환하러 왔어. 조기 상환하러 왔어. 왔는데 그래서 발행 기간은 패스잖아. 통과했죠. 얘랑 상관없다고. 그럼 얘는 콜방어 가능하다. 그러니까 콜방어 받아야 된다 소리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죄송해요. 근데 조기 상환할게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는 통과. 투자자는 조기 상환 알겠어. 받을게. 그 말이 뭐냐면요. 콜방어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즉 앞으로 남아있는 이득을 내가 못 취한다는 소리지. 나머지 300만 원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하러 오면은 MPTS는 투자자는 무조건 알겠습니다라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안는 거지. 왜? 앞으로 내가 뒤에 7, 8, 9, 10, 11, 12월에 받을 만한 300만 원을 내가 못 번다는 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예, 그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뒤에 MBB는요, 조기 상환을 얘가 여기서 잘라버려요. 왜? 내가 말씀드렸잖아. MBB는 누가 다 책임진다고? 발행 기관이 다 책임진다고. 그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는 콜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 얘가 앞에서 이미 콜을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콜을 받아도 얘한테 이자는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앞으로 뒤에 300만 원 받을 돈을 못 받아도 얘한테 이자는 계속 줘야 된다는 거지. 그 뜻이에요. MPTS, MBB가. 오케이? 자, 잠깐만. 설명은 드렸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다른 걸 다 잊으셔도 상관없어요. MPTS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투자자에게 있다고. 콜방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초과담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지분형인데 무슨 초과담보가 있어? 맞죠? MBB예요. 모든 책임을 다 누가 진다고? 발행자. 그쵸? 콜방어 돼요? 네, 돼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콜방어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방어 돼요, 안 돼요? 되고, 그쵸? 초과담보 있어요, 없어요? 초과담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내가 불안한데 어떻게? 내가 저 발행기관 어떻게 믿어? 물론 HF니까는 공사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담보를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되고 뜻을 바라보는 거랑 단순히 외우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용어 정리가 이건 힘드셔도 그 용어에서 떼서 외우시면 한 번에 다 이해가 돼요. MPTS 모기지 pass through securities, pass through 발행 기간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게 MPTS, TS 이렇게만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콜방 안 되고 초과담보 없고 MBB 모기지 back bond니까는 그렇죠? 담보 채권이니까 발행 기간에서 스톱 발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고 발행자 발행기간 똑같은 말이에요. 다 책임을 지는 거고 투자자한테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콜방어 돼요?
되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맞죠? 왜? 앞에 발행기간에서 끊어주니까. 맞죠? 내가 조기 상환할게라는 이 콜을 발행자가 끊어주니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돈 빌려준 거니까 초과 담보는 요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 뜻이에요. MPTS, MBB. 헷갈리시면 TS 투투투투투, MBB 발발발발발. TS가 2잖아. 그렇죠? TWO 1, 2 할 때 2. 그까지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MPTS는 다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 BB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발행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혼합형에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똑같아요. 이거는 아까 거보다 훨씬 더 쉬워. 왜 쉬운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혼합형이 발행자가 책임을 지고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발 말고? 그렇지. 이 저당권만 발행자가, MPTB가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투자자한테 주는 거야. 저당권만 발행기관이 쥐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MPTB죠. 모기지 Pay Through Bond예요. Pay Through. Pay가 뭔데요? 삼성 Pay 그거죠, 그렇죠? 지불이라는 뜻이에요. 돈. 애플 Pay. 그러니까 아까는 Pass Through였잖아요. 통과만 했잖아. 그래서 through가 꿰뚫는다, 통과한다, 지나간다 이 뜻이야. 원래는 꿰뚫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Pay Through야. 뭐만 갔다고? Pay가 뭐냐고요? 돈. 여기서 돈을 조금 더 고귀한 말로 해보죠. 돈이 뭔데요? 원리, 금. 그치. 저당권은 어디 있는데? 발행기간에 갖고 있고, 발행자가 가지고 있고, 페이만 보내는 거지. 그 페이가 뭔데? 원리금, 수취권. 오케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모기지 Pay Through Bond예요. 뭐가 어려워? MPTB잖아요. 그러면 MPTB니까는 T도 있고 B도 있네. 근데 B는 하나밖에 안 나와. 저당권에서 발행자. 그것만 가지고 Pay, 즉 원리금은 뒤로 보내는 거지. Pay만 through 시키는 거라고. 통과, 지나가는 거라고. 꿰뚫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네가 Pay를 다 하니까 그 뒤에 대한 책임을 누가 다 진다고? 받는 사람이 다 진다고. 그 사람이 누군데? 투자자인 거지. 그 뜻이에요. 이게 혼합형이라는 거지. 감 잡았어요?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저당권을 지고 있으니까 얘는 MBB랑 비슷한 거고, 그쵸? 맞죠? MBB는 저당권이든 원리금 수취권이든 조기 상환 위험 부담이든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거는 MPTS랑 유사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니까는 혼합형인 거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MPTB가 무슨 뜻이냐면은 모기지 Pay Through Bond니까는 돈은 보내고 권리는 발행자가 가지고 있고, 돈을 보내니까 조기 상환 위험도 내가 져야 되겠네. 그래서 투자자 지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CMO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CMO는 여러분 하나 기억해 줘야 되겠어요. 이게 원래 좀 더 부채 성격에 가까운데 CMO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이게 원래 다계층 증권이라고 얘기해요. 다계층 증권. 다계층 증권. 들어보셨어요, 혹시? 못 들어봤죠? 못 들어본 분들 좀 더 많으실 거예요. 자, 제일 쉽게 설명드릴게요. 요렇게 CMO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요 쪼개서 파는 거예요. 그 쪼개는 거를 트렌치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기간, 영어로는 참호라고 얘기해요. 그 영국가 왜 트렌치 코트 있잖아. 그 뜻이에요. 트렌치 코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트렌치가 이 트렌치예요. 그러면 그 트렌치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요렇게 요거를 이렇게 쪼개요. 쪼개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얘네가, 야, 우리는 기간에 1년 동안 3%야. 이렇게 팔아요. 자, 우리는 2년에 5%에 팔아.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끝낼게요. 이걸로 3년에 7%에 팔아.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계층을 나눠놨죠. 자, CMO가 딱 뜨면 그 생각을 하세요. 1년에 3%, 2년에 5%, 3년에 7%. 감 잡았어요? 자, 그런데 자, 제가 3년짜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7%를 먹기 위해서, 7%를 벌기 위해서.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6개월 만에 딱 와가지고 나한테 조기상환을 하겠대요. 그러면 나는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받아도 돼요. 왜요? 야, 1년짜리한테 가. 1년짜리가 먼저 얘를 소화시키는 거지. 그리고 다음에 오면 또 2년짜리가 얘를 소화시키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CMO는 콜방어가 돼요. 어떤 경우에만 내가 장기로 가지고 있는 것만.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콜방어가 안 된다고 나왔죠. CMO 그쵸?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제가 뭐라고 썼어요? 장기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게 장기에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CMO가 다 계층.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데요? 1년에 3%, 2년에 5%, 3년에 7%, 4년에 10%, 5년에 12%, 6년에 15%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라서 그 기간만큼은 내가 콜방을 할 수가 있다고. 기간이 짧은 애한테 가서 먼저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CMO는 다 계층 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트렌치별로 내가 장기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 콜방어 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콜방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CMO까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용어를 하니까 좀 더 편하신가요? 용어가 들리니까? MPTS가 뭔데요? Pass through.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MPTS는 뭐만 기억해 달라고요? TS 기억해 달라고요. 그럼 T가 모여 있는 거니까 누가 다 책임을 져요? 투자자가 책임을 진다고요. 뭐를요? 저당권을요. 뭐를요? 원리금 수취권을요. 뭐를요? 위험 부담을요. 그 위험 부담이 무슨 위험 부담인데요? 조기 상환 위험 부담을요. 콜방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초과담보 있고 없고? 없고. 아까 우리 봤던 표를 다시 보시죠. 이제 좀 보여요? 이 표가 다시 보여요? 자, 이제 아까 뒤에 설명했던 걸 토대로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모기지 pass through securities니까 수요자에서 발행 기간을 지나서 투자자에게 넘어갔어요. 맞죠? 모든 책임을 다 누가 진다고요? 투자자가. 맞죠? 콜방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초과담보 있고 없고? 없고. 맞죠? MBB예요. Mortgage Backed Bond예요. BBB니까는 뭐 누가 다 책임져요? 발행자. 그러다 보니까 콜방어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초과담보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는 혼합형이니까 MPTB니까 T도 하나 나오고 B도 하나 나와야 되네요. 그쵸? 근데 B는 한 개밖에 안 나와. 어디서 나와요? 맨 앞에서. 그러면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예요? 저당권. 요거 나머지 네가 돈 다 가져가잖아. 그렇죠? 원리금 수취권 네가 다 가져가잖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네가 책임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콜방어도 안 되고. 왜? 네가 돈 가져가는데 어떻게 콜방어를 해? 맞죠? 야, 네가 돈 먹는 사람인데 콜방어까지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콜방어도 안 되고 초과담보는 얘와 얘의 중간 정도로 조금은 가지고 있을 수 있네요. 자, 아까 CMO는 말씀드렸죠. 다 계층 증권이고 1년에 3%, 2년에 5%, 3년에 7% 요걸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요거 두 개는 혼합형이라서. 그래서 저당권은 발행자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과 위험 부담은 다 투자자가 가지고 있겠네요. 원래는 콜방어가 안 되지만 내가 뒤에 5년짜리, 10년짜리 가지고 있으면 앞에 1년차한테 먼저 줘, 2년차 먼저 줘, 3년차 먼저 줘라고 얘기하니까는 장기에는 콜방어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초과담보도 역시 지분형과 채권형의 중간 형태로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MBS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문제 풀러 갑시다.
문제는 너무너무 쉽다니까. 문제 너무너무 쉽다니까.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죠. 문제 풀 때 제발 눈으로 풀지 마라. 네, 문제 풀 때 눈으로 풀지 마라. 말씀드리죠. 자, 보러 갈게요. 1번. 모기지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재작년 시험이었어요. 32회. 그럼 여러분 몇 회 시험 쳐요? 34회 시험 치죠. 짝수네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보러 갈게요. 1번. MPTS는 지분형 증권이다. 맞아요? 맞네요. 누가 다 가지고 간다고요? 투자자. 콜방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초과담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반드시 이게 익숙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아, 쌤, 나 이제 알아서 안 써도 돼요 라고 지겨워지면 그때 만점 맞는 거예요. 학교 점수가 70, 80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연습하면서 가시자고. 아시겠죠? 오케이. 자, 2번. MPTB 나왔어요. 혼합형이네? 맞아요. T도 나오고 B도 나와요. 투자자도 나오고 발행자도 나오겠네요. 근데 발행자 한 번만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그렇지. 저, 발 쓰는 거지. 시험 칠 때. 그러면 이게 뭔데요? 저, 당, 권. 이건 뭔데? 발, 행. 자, 볼게요. MPTB의 경우 조기 상환 위험은 발행자가 부담한다. 맞아요? 맞아요? 누가 부담해요? 조기 상환은 누가 부담해요? 그렇지. 맞죠? 오케이. 채무 불이행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맞아요? 왜요? 내가 네라고 할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여기 썼지. 저당권의 같은 말은 채무 불이행이다. 아, 여기는 없더라고. 내가 가르쳐 주려고. 시험 문제 나와서.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저당 왜 잡는데요? 네가 빚을 못 갚을까 봐 저당을 가져가는 거라고.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차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내가 이 1,000만 원에 대한 돈을 못 갚아요. 그럼 얘가 뭐 가져가요? 차 가져가 버려요. 차가 저당이 잡혀 있거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 때문에 저당을 잡아놓는 거라고. 그래서 저당권과 채무 불이행 위험은 굉장히 똑같은 말로 내가 말씀드렸잖아, 아까. 그거 기억나죠? 내가 그럴까 봐 여러분들 넣어놓은 거예요. 틀릴 줄 알았어.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나는. 감 잡았죠? 자, 그럼 보세요. 채무 불이행 위험은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꼭 써놔야 된다고. 맞죠? 오케이? 그리고 난데 이걸 누가 가져간다고? 발행자가 가져간다고. 이거는 투자자가 가져간다고. 뭔데?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저당권은 발. 나오잖아. 이 발하고 저 발이라니까. 혼합형이잖아. T도 나오고 B도 나오겠네. 그럼 답은 뭐예요? 틀린 것은. 답은 2번 끝. 밑에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푸셔야 돼요. 어디서? 시험장에서. 오케이? 그래야 시간 아끼지. 나랑 풀면 이렇게 푼다니까. 이게 연습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인다니까. 에이, 조기상환 위험 투자자인데. 채무불이행 위험 너 헷갈리게 하려고 했구나. 이거 저당권인데. 저 발인데 틀렸구나.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이것만 보고도 바로 찍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왜? 저 발이니까. 왜? 근데 채무불이행이 저당권이라는 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아니죠. 달달 안 외워도 되죠. 이해하면 되죠. 내가 그랬잖아. 달달 외울 필요도 없어. TS잖아, TS. T들이잖아, T들. 투자자들인 거고. BB니까는 발발발인 거고. 맞죠, 여러분? 그렇게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인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자, MBB의 경우 신용보감을 위한 초과담보가 필요하대요. 맞아요? MBB 필요해요? MBB 다 누가 가져가는데? 맞죠? 맞죠? 네. 콜방화도 되고 초과담보도 필요합니다. 맞죠? 내가 이거 마지막에 모두하면 어떻게까지 가르치냐면요. 이 발발발이니까 이렇게 두 개로 걸어다니는 생각하고 자동차 이렇게 막 그리지 마 이래요. 막 내가 막 난리 나요. 막 나중에 막 자동차 그려줘요. 막 이렇게 발발발 막 이러면서 자동차 이렇게 발발발 간다 막 이렇게 뿅 간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바퀴 두 개도 막 그려줘요. 막 난리 나요. 맞추면 되잖아. 그쵸. 맞죠, 여러분? 민법에 나오잖아요. 의사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찍어도 그들은 내 실력인지 아닌지 모른다니까. 의사 표시대로 효력 발휘하잖아요. 민법에요. 그쵸? 민계공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MBB의 경우 초과담보 필요하네요. 발발발 쓰고 초과담보 되고 초과담보 있고 콜방어도 되고 이 뜻이에요. 됐죠? 자, 4번 CMO는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수의 층으로 구성된 증권이다. 다계층 증권. 자, 그럼 떠올리면 되지. 이건 안 그래도 돼. 이것까지 양심 없지 않아. 생각만 하면 되지. CMO는 1년에 3%, 2년에 5%, 3년에 7%, 10년에 8%. 이게 다 계층 증권이니까는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이런 것들 다수의 층으로 구성된 증권이다. 맞네요. 포인트는 장기에는 실현이 가능할 수 있다까지 외우시면 완벽하시겠네요. 됐죠? 이것도 저발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 얘가 지분이에요? 채권이에요? 혼합이에요? 그쵸? 그럼 저발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쌤 저발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 저당권을 누가 가져간다고? 발행자가 가져간다고. 맞죠? 그럼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가져간다고. 원리금이잖아. 금. 페이스루라며. 돈만 지나간다며. 저당권은 발행자한테 남고 페이스로 돈만 지나간다며. 그럼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한테? 투자자에게. 조기상환 위험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 뜻이에요. 뭐가 어려워. 5번. 우리나라의 모기지 유동화 중개기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다. 요거 HF라 그래요. Housing Financing. Housing Financing. 이 유동화를 해주는 중개기관이에요. 발행기관. 아까 발행자라고 했던. 그게 주택금융공사예요. 이렇게까지 딱 정리하시면 MBS가 끝납니다. 감 잡으셨죠? 자,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시다. 자, 부동산 증권을 넘어서 배웠어요. 자, 여러분, 지분 증권에 있는 세 가지 뭐예요? 기억 안 난다. 자, 여러분, 부동산 금융에서 지분 금융에 5가지 있었죠. 뭐 있었어요? 신, 조, 리, 증, 펀. 신이 뭐예요? 신디케이트. 조는요? 조인트 벤처. 리는요? 리츠. 한국말로 하면 부동산 투자 회사. 증은요? 증자. 펀은요? 펀드. 됐죠? 그러면 요 중에서 증자와 펀드를 제외하고 요 세 가지만 지분 증권이라고 감 잡았죠? 그리고 부동산 금융에 부채 금융이 있는데 부채 금융 종류가 너무 많죠? 그럼 메자닌 금융에 있는 네 가지만 얘기하고 갑시다. 메자닌 금융 네 가지 뭐 있어요? 신, 전, 후, 우 이렇게 있죠? 우가 나와서 그래요. 시험에 저번에 한번 31회 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 사채, 후순위 대출, 우선주 요거 빼고 다 뭐라고? 부채 금융이라고. 맞죠? 그럼 보세요. 부채 금융을 내가 부채 증권으로 가져와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만 뽑아왔어요. 뭐 뽑아왔어요? MBS랑 ABS랑. ABS가 더 큰 개념이고 MBS는 ABS에 속해 있는 것 중에서 주택저당만으로 하는 거예요. ABS는 모든 자산을 담보로 다 현금화할 수 있는 거고 MBS는 주택저당인 거지. 감 잡았어요? 그럼 이 MBS의 종류에는 지분형이 있고 채권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는데 지분형은 MPTS예요. Mortgage Pass Through Security라서 모든 권리가 다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거쳐? 발행기관, 발행자를 거쳐서. 그래서 저당권도 투자자, 원리금 수취권도 투자자, 조기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다 가져가는 거고 콜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갚겠다 그러면 응 알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초과담보 있고 없고? 없고. 맞죠? 지가 다 가져갔으니까 초과담보를 왜 가져가겠어요? 그죠? 지한테 권리가 다 있는데 그죠? 자, MBB는요 누가 다 책임진다고?
발행자에게 다 있다고. 뭐가? 저당권도 발행자에게, 원리금 수취권도 발행자에게, 조기상환위험 부담도 발행자에게 다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콜방어가 돼요? 네, 되네요. 왜? 발행자가 끊어주니까 중간에서. 그리고 난 뒤에 초과담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어느 정도는요. 내가 돈 빌려줬잖아. 채권형이잖아. 그쵸? 혼합형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MP, TB가 있고 CMO가 있어요. T도 하나 있고 B도 하나 있네요. 혼합형이니까. 그쵸? 근데 이 B가 어디에 있다고요? 저당권에 있다고요. 혼합형 MPTB에서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발행자인 거예요. 그래서 MPTB가 뭐예요? Pay, 모기지 Pay through bond잖아요. Pay through, 뭐만 보낸다고? 돈만 뒤로 보낸다고. 그럼 저당권 누가 가지고 있는데? 발행자가 가지고 있고, 돈은 뒤로 보내버린다는 거지.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그럼 저당권은 발행자가 가지고 있고,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 가지고 있으니까 조기상환위험부담도 투자자에게. 맞죠? 콜방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왜? 네가 돈 다 가져가는데 콜방 어떻게 해? 맞죠? 그리고 초과담보는 세모. 그쵸?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다는 거죠. 왜? 저당권을 발행기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조금은. 그 뜻이에요. 자, CMO 마찬가지예요. CMO도 저당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발행자가.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조기상환위험부담도 투자자가 지는 거고, 원래 콜방어가 안 되지만 다 계층 증권이라서 내가 장기에 5년짜리, 10년짜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1년 만에 와서 돈 갚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1년짜리에 가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장기에는 콜방어가 가능합니다. 감 잡으셨어요? 그리고 초과 담보도 가지고는 있어야 되겠네요. 왜? 저당권이 발행 기간에 묶여 있으니까. 그게 MBS의 완벽한 정의예요. 부동산 증권을 제가 다 정리해 드린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셨다가 보시죠. 되셨죠? 표 드릴게요. 제 표가 훨씬